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다미소리님 별풍선 200개 적중 기원. 아르바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면 바로 프리뷰부터 들어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주말 이제 토요일 2부죠. 미국 축구는 또 승부니까 많은 분들 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7월 말쯤 되면 제가 공식 방송 약 3년이 되게 되겠습니다. 역시나 조합 데이터별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10연승 이상 기록 총 7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두 조합으로만 만들어 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 드립니다. 이제 이번 달에도 우리가 10연승 한번 찍을 수가 있었는데 9할에서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되었고 따로 뭐 이렇게 트로피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또 10연승 이상 기록들 또 증거 자료들 숲TV 방송국에 모두 게시되어 있습니다. 개인 통상 기록 들어오셔서 링크 아무거나 들어가게 되시면은 날짜 그리고 내용들 그리고 댓글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시니까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또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그 댓글창에 오픈 카톡 링크 남겨놨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또 문의 주셔도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유튜브로 바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게 되시면 즉시 멤버십 커뮤니티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는 이렇게 뭐 주 패키지, 주 단위 그리고 월 단위로 끊어서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방금처럼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은 숲TV 쪽지함으로 데이터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일수에 맞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메이저리그 구간인데 일단 우리가 최근에 이 금액업 구간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역배 구간에서 저 죄다 또 올킬을 잡아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메이저리그가 역배가 좀 많이 보입니다. 후반기 첫 경기이기도 하고요.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이 약 일주일 정도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이저리그 팀들이 후반기 첫 경기 출발을 할 때 좀 이제 홈 구간에서 또는 역배 구간에서 좀 역배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메이저리그도 역배 한번 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내일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축구 또 승부 또 진행하는 날인데 최근에 우리가 금액업 같은 경우에는 또 4연승 구간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잘 참고하셔서 내일 또 2부에 또 미국 축구 승부까지 또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메이저리그 오늘 후반기 첫 드디어 시작합니다. 또 얼마나 또 하고 싶었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메이저리그 오늘도 첫 번째 피츠버그랑 시카고 화이트삭스 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르바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츠버그와 시카고 화이트삭스 경기입니다. 오늘 피츠버그 선발 투수가 베일리 폴터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6승 4패 방어율 3.79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화삭 선발 투수가 오늘 캐넌입니다. 이번 시즌 3승 7패 방어율 4.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후반기 첫 경기가 아무래도 역배 쪽이 많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전반기랑 후반기가 조금 메이저리그의 그 경기 흐름 자체가 좀 다릅니다. 메이저리그의 전반기는 대부분 이제 타선 위주, 그러니까 빠따가 좋은 팀들이 좀 성적을 잘 내는 그런 편인가 하면 후반기 구간부터는 이제 마운드 총력전입니다. 그래서 마운드 구간에서 이제 전력상 좀 뛰어났던 팀들, 요런 팀들이 기본적으로 좀 성과를 잘 내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도 늘상 빠따가 문제입니다. 얘들도 항상 빠따가 문제였지 마운드 전력 자체는 확실하게 그 4선발 구간이 단단한 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좋은 모습, 특히나 피츠버그 홈 경기에서는 뭐 폴 스킨스가 조금 흔들린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베일리 폴터 같은 이런 자원들은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를 훨씬 더 잘 던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팀이다 마운드에서. 그리고 화이트삭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시즌 전반기 프리뷰할 때 내내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마운드입니다. 아무래도 얘네들이 이제 탱킹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서 다소 마운드 쪽에다가 조금 더 이제 힘을 많이 주기 시작을 했고요. 그게 이제 마운드 구간에서 밀리는 그런 경기에서는 항상 좀 아쉬운 경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화삭이 그래도 마운드 값으로 좋은 경기를 했을 때의 대부분은 또 홈 경기다라는 거. 오늘 조나단 캐넌의 문제점은 원정 경기에서 또 약한 투수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저는 이 경기가 피츠버그가 아마 이기더라도 정말 힘들게 이길 겁니다. 형들 뭐 속 많이 썩이면서 아마 승리를 거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경기 저는 1점 차 안쪽으로 떨어지면서도 피츠버그 승리 쪽으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이제 지표들을 좀 봐도 보통 전반기 때 빠따 값이 좋았던 선수가 후반기 때도 좋은 경우는 거의 드물긴 하거든요. 그만큼 올스타 브레이크라는 7일 좀 긴 시간 동안 나름 그래도 각각 팀들의 이제 뭐랄까요, 좀 대응이 좀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길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타니가 얼마나 대단했던 거였겠습니까? 지난 시즌에 50-50이라는 거를 후반기 때 바짝 올리면서 또 만들어냈다 보니까 뭐 아무튼 이 경기는 그래도 마운드에서 경쟁력이 훨씬 더 좋은 피츠버그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승일무도 괜찮습니다. 고배당 보실 분들은 승일무 쪽으로 보셔도 되고, 언더바는 당연하게도 언더 보겠습니다. 이거 8.5 지어졌는데 글쎄요, 이게 8.5가 오바가 나려면 화이트삭스가 타선이 폭발하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베일리 폴터가 사실 홈 경기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를 일으킨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피츠슨, 승일무, 언더 모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워싱턴과 샌디에이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싱턴 선발 투수 오늘 마이클 소로카입니다. 이번 시즌 3승 7패, 방어율 5.3점대고요. 샌디 선발 투수가 딜런 시즈입니다. 이번 시즌 3승 9패, 방어율 4.9점대 기록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져가지 않는 대표적인 샌디에이고 구간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 샌디에이고 경기를 이번 시즌 좀 잘 안 가져가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 제가 김하성 선수 때문에 샌디에이고를 응원을 했다가 김하성 선수가 이제 이탈하고 난 다음부터는 거의 샌디를 잘 안 건드린 것 같기는 한데, 뭐 어쨌든 샌디에이고의 힘도 마운드 값이긴 합니다. 다만 오늘 이 경기는 딜런 시즈라는 선수를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시키기 때문에 샌디에이고의 강점인 마운드 값에 대한 경쟁력이 오늘 경기는 딱히 보이진 않아요. 이게 딜런 시즈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얘가 고점이 높은 애긴 하거든요. 뭐 이제 하이 페스티벌 100마일짜리 하이 페스티벌이나 아니면 이제 리그 정말 원탑 수준인 이 슬라이더의 힘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얘가 이제 고점을 찍을 때는 뭐 7이닝 무실점 이렇게도 찍어버리고 내려오는 애긴 한데, 문제가 얘가 원정 경기에서는 그런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이번 시즌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양키스 원정이었나 하여튼 거기서 한번 고점 터졌던 거, 그거 제외한다라고 한다면은 딱히 딜런 시즈도 경쟁력 있는 원정 성적은 아니죠. 홈 경기 방울 3점대인데 원정 경기 방울 6점대입니다. 문제는 장타 때문에 슬라이더에 대한 장타 비중값이 너무 높아요. 워싱턴이란 팀은 이번 시즌 당연하게도 이 마운드보다는 빠따 값의 힘을 어쨌든 비중을 주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뭐 1번부터 4번까지가 건재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뭐 어쨌든 저는 오늘 딜런 시즈를 공략을 잘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워싱턴 선발 투수가 오늘 마이클 소로카인데, 마이클 소로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정 홈 둘 다 약합니다. 얘가 평균 시즌 방어율이 5점대인데 홈 5점, 원정 5점입니다. 그냥 어디에서나 처맞는 선수다. 장타값이 너무 높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뭐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오바 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경기라고 좀 볼 수, 첫 번째 예측을 한번 해보겠고, 그리고 이거는 뭐 굳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빠따 대 빠따전이라고 한다면은 배당도 높은, 특히나 홈팀이 역배를 받았다면 역배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전 이거는 워싱턴 프랜슨, 그 다음에 역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좋은 건 오바, 그 다음은 프랜슨, 그 다음에 워싱턴 역배승까지 순서대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필라델피아와 에인절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선발 투수가 헤수스 루자르도입니다. 이번 시즌 8승 5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사실 루자르도 같은 경우에도 참 뭐랄까요, 이번 시즌 출발 자체는 아주 훌륭했는데 갈수록 자꾸 성적이 떨어지는 선수죠. 얘도 구위몰빵 투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홈 경기 성적이 더 안 좋아요. 원정이 3점인데 홈 경기가 4점대야. 그냥 더 높습니다. 조금은 아이러니한 선수다. 그리고 오늘 LA 에인절스 선발 투수가 호세 소리아노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뭐 사실 기쿠치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기쿠치가 일단 올스타전에 참여를 하긴 했잖아요. 근데 안 던졌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원정 경기 키쿠치도 좀 약점이 있기 때문인지 키쿠치를 선발로서 쓰진 않았습니다. 소리아노를 사용을 했고요. 다만 소리아노가 원정 경기가 더 좋습니다. 성적 자체가 홈 경기에서 에인절스 홈구장에서는 방울 6점대, 원정 경기에서 오히려 2점대로 에인절스에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몇 안 되는 원정도 잘 던지는 투수다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그래도 나름 뭔가 에인절스도 마운드에서 경쟁력을 두고 오늘 경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이 호세 소리아노 선수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장타를 거의 안 맞아요. 필라델피아라는 홈구장이 무서운 이유는 장타가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 뭐 그런 부분에서도 어쨌든 상승 자체가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루자르도 같은 경우에도 이 장타가 좀 문제긴 합니다. 얘가 한 번 무너질 때 좀 와르르 무너지는 게 없지 않아 있죠. 싱킹 페스티벌이 주구종이기 때문에 에인절스가 또 싱킹 페스티벌에 최근에 거의 대처가 안 되는 팀도 아니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에서도 필라델피아가 일단 뭐 후반기 첫 경기 루자르도를 내놓고 홈 경기에서 질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일반승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놓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마인승이긴 하죠. 마인승에 대한 배당이 1.74배당 또 홈 경기이기 때문에 좀 아리까리하긴 한데 그래도 에인절스 불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에인절스 불펜이 전반기 막판에 거의 꼴찌까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1점 정도는 충분히 더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필라델피아 승에다가 마헨슨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만은 정말 모르겠어요. 에인절스가 막판에 얼마나 불을 질러줄 수 있을지 게임이기 때문에 선발 구간에서는 언더일 겁니다. 근데 이제 불펜 구간에서 필라델피아가 비기닝을 만들어내면 오버하고 또는 뭐 이제 겨우 뭐 1, 2점 꾸역꾸역 내가지고 이제 승리한다고 한다면 또 언더지 않을까 싶어서 언더만 좀 어렵습니다.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토론토랑 샌프란시스코 경기 오늘 프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형들 오늘 토론토 쪽으로 은근히 형들이 이제 많이 몰리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배당도 나쁘지가 않고 일반승 배당이 벌써 뭐 1.6배당이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토론토 선발 투수가 크리스 베싯 이번 시즌 9승 4패 방울 4점대 샌프 선발 투수가 저스틴 벌랜더 형님 0승 7패 방울 4.7점대 그래서 선발 차이 그리고 빠따 차이 홈 토론토 그리고 이제 전반기 때 토론토가 워낙 게임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얘들이 알동에서 왔다잖아요, 그죠? 1대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오늘 토론토를 많이들 보시겠지만 또 이제 선발 투수 전력 차이도 벌랜더 형님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벌랜더 형님의 문제점은 뻔하죠, 여러분들. 장타입니다, 장타. 홈런을 너무 많이 맞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위값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존도가 높은 구종이 포진 페스트볼이다 보니까 사실 늙은 선수들, 그러니까 나이값이 찬 선수들은 딱 두 개밖에 없긴 하거든요. 포진 페스트볼과 슬라이더 두 개밖에 없는데 슬라이더를 던지는 이유는 포진 페스트볼이 자꾸 맞아나가니까 슬라이더를 던진다라는 건데 이 슬라이더가 젊었을 때, 이 선수가 젊은 선수였을 때 주구종으로 쓰지 않았던 선수들은 사실 좀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그게 지금 딱 저스틴 벌랜더죠. 벌랜더나 아니면 게리콜 이 두 선수는 그야말로 포싱 패스볼 하나로만 계속해서 이제 전성기를 보냈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 시즌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좀 어려운 경기를 계속 할 것 같긴 한데 다만 조금 제가 눈에 띄는 부분은 그겁니다. 저스틴 벌랜더의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장타예요. 그러니까 피홈런 리스크 볼이 자꾸 뜬다라는 거야. 근데 토론토 홈구장에서 점수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라운드, 이 땅볼들이 내야를 빠져나가는 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타자 친화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토론토 타선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하드 타구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가 있는데, 사실 벌랜더가 뜬 공이 많아서 그렇지 뭔가 자꾸 방망이에다가 볼을 갖다 맞추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반등의 요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토론토 선발 투수 크리스 베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때 그 토론토의 10연승 이번 시즌 첫 10연승 때 크리스 베시 선수 딱 하나만 보고 그때 제가 10연승 바로 들어갔잖아요. 그만큼 얘도 그런 게 좀 있어. 그 특수성 약간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중책을 맡았을 때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베테랑 자원이자 제가 또 좋아하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간 선수이자 그런 좀 승리 멘탈리티가 좀 있습니다. 위닝 멘탈리티가 좀 있어서 오늘처럼 이렇게 후반기 첫 경기 홈 경기에서 뭐 승리로 출발할 가능성은 좀 매우 높다라고 봐요. 뭐 배당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이면 괜찮고 근데 형들이 뭔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 압도적인 차이의 승리는 조금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또 후반기 첫 경기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토론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빠따 값으로 어쨌든 전반기에 최고의 시즌을 보냈던 팀이기 때문에 후반기 마운드에서 다소 조금은 아쉬울 수가 있는 팀이기도 하죠. 뭐 그런 부분에서도 전 요거 토론토 일반 승만 그리고 승일무를 볼게요. 차라리. 그리고 마지막은 언더바 오바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토론토가 그렇다고 해서 엄청 압도적인 차이로 벌랜더를 털어낼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다음은 클리블랜드랑 애슬레틱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클리블랜드 선발 투수가 이 선수입니다. 채코니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고요. 이번 시즌 이 선수 4승 4패, 방어율 3.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애슬레틱 선발 투수가 오늘 JPC였습니다. 이번 시즌 7승 7패, 방어율 4.7점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채코니 선수는 제가 좋아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홈 경기일 때. 채코니가 두 가지입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좋은 제구값, 홈 경기에서는 제구만 좋은 투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홈 경기에서 장타도 많이 나오는 선수기도 하고요. 오늘 경기 선발 투수 중에서도 피홈런 리스크가 꽤나 높은 유형에 속하죠. 피장타율도 상당히 높은 투수기도 하고 POPS가 홈 경기에서 거의 9할에 가깝습니다. 그 애슬레틱스라는 팀의 타선들의 어떤 파괴력, 응징력 생각해 보았을 때 충분히 위험한 수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애슬레틱 선발 투수는 JPC였는데 JPC였도 제가 딱 가져가는 구간이 있죠. 홈 경기에서 반대팀 또는 홈 경기에서 오바 요 정도 수준. 그러니까 JPC였의 이번 시즌 문제점은 홈 경기 성적입니다. 홈 경기에서 장타율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홈 JPC였으면 좀 걸러가자 라고 어쨌든 제가 형들한테 좀 강조를 드리기도 하는데 원정 경기에서 많이 좋아집니다. 원정 경기에서 어쨌든 방어율 자체도 뚝 떨어지고 POPS도 6할 때밖에 안 됩니다. 홈 경기 POPS가 거의 9할 1 정도가 되거든요. 이 제피셔스가 그만큼 어느 정도 차이값 자체가 이 원정 경기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는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애슬레틱스가 역배를 받았는데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는 없었던 경기였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뭐 아예 생 역배까지 보셔도 될 만한 그런 경기라고 보고 있고 안정감 있게 가실 분들은 요거 프랜승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언더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채코니 선수의 장타값이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분명히 있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오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슬레틱스 역배 그리고 프랜승에다가 오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뉴욕 매치랑 신시내티 경기인데 사실 이게 매치에 제가 후반기가 기대가 되는 이유는 샌프란시스코와 더불어서 이 뉴욕 매치의 불펜이 정말 좋은 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 매치 같은 경우에도 나름의 선발진들을 구축을 하고 있어. 얘들도 10승 투수는 없긴 한데 보면은 애들이 골고루 마운드가 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발 투수가 이제 머나야 선수인데 이 머나야가 리헵 경기 그러니까 그 부상 이제 복귀하는 그 이제 5번의 이 재활 경기에서 못 던졌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0점도 잘 못 잡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방어율도 거의 뭐 한 8점 가까이 됐던 걸로 기억나고 그만큼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메이저리그에 딱 올려놓으니까 이제 제 밥값을 다 해주는 이번 시즌 0승 1패 방어율 2점대입니다. 그래서 신시 선발 투수가 오늘 닉 로돌러입니다. 이번 시즌 6승 6패 방어율 3.3점대인데 로돌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시내티 홈구장과 정말 상성이 안 맞는 홈에서만 갔다 하면은 털리지만 원정에서도 좋은 피칭을 해주는 또 그런 형태의 선수입니다. 양쪽 다 빠따에 대한 기복도 분명한 그런 양팀이기도 하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싶고 7.5가 아니라 일단 8.5를 주긴 했습니다. 양쪽 두 선발이 어쨌든 A급 투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언더 쪽 괜찮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제가 최근에 좀 잘 활용했던 뭐 일반 승이랑 프랜승을 같이 가져가서 이제 뭐 올킬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식의 어떤 게임이라고 봐요. 일단 매치 승에다가 신시내티 프랜승 그리고 언더까지 모두 보여지는데 다만 이거는 언더 하나만 가져가시길 좀 권장드리는 경기입니다. 굳이 뭐 일반승, 프랜승 이렇게 가져갈 필요는 좀 없는 경기가 아닐까. 일단 후반기이기 때문에 뉴욕 매치의 첫 경기를 보고 싶어요. 제가 볼 때 후반기 때 뉴욕 매치 바짝 올라갈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전반적으로 매치가 참 단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빈틈이 없는 팀입니다. 타선적인 부분도 아주 완벽하기도 하고 또 전반기 때 못 쳤던 타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후반기 때 반등할 만한 타자들도 너무 많죠. 그런 부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후반기에 매치가 조금 형들 잘 나간다 싶으시면은 매치 계속 끼워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첫 경기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은 마이애미랑 캔자스시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애미 선발 투수가 알칸타라입니다. 이제 알칸타라 형들 잘 던져야 돼요. 이제 후반기 들어왔잖아요. 얘 이제 잘 팔리려면은 어디든 간에 좋은 값, 그러니까 제값밖에 일단 제가 볼 때 글렀다고 보고 있고, 최대한 조금이라도 얘 지금 돈 더 받아서 팔려면은 무조건 후반기 첫 경기 정말 잘 던져야 됩니다. 자, 샌디 알칸타라입니다. 이번 시즌 4승 9패 방어율. 그러니까 이 방어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7점대인데 이게 7점대에서 4점대까지만 떨어뜨려도 참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엉망인 선수다. 하여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다만 홈 경기에서 훨씬 더 좋아집니다. 원정 경기 OPS가 문제죠. 1이 넘어가는데 홈 경기 OPS가 6할 때 샌디 알칸타라도 싱킹 페스티벌을 힘으로 아마 이제 계속해서 밀어붙이다 보니까 장타가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다만 이게 홈 경기는 괜찮다. 어쨌든 WRCFP도 1.5점대라는 건 메이저리그급 투수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좀 많이 올라와야 될 것 같은 샌디 알칸타라이고, 캔자스 선발 투수가 오늘 일단 세스 루고일 것 같아요. 세스 루고 같은 경우에가 애는 이제 어쨌든 홈 경기에서 좋은 이제 성과를 내는 그런 투수긴 한데, 오늘 일단 원정 경기에 올라온다. WHIP가 1점대밖에 안 됩니다. 다만 세스루고의 문제점은 원정 경기에서 홈런을 많이 맞아요. 결론적으로 이거는 오바 쪽으로 한번 배팅해 볼 수가 있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캔자스시티라는 팀은 마운드에 중점을 두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사실 마운드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마이애미 프랜승 쪽 역배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마이애미 프랜이나 역배 쪽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이애미 역배 프랜 그리고 오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애틀랜타와 뉴욕 양키스 경기입니다. 아르마다님 분석 중에 죄송한데 데이터 구입 후에 2연속 부러지고 있는데 어떻게 배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마 어제 주간 우리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 중에 지금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신머리가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우리 남들 다 뒤질 때 역배 가지고 우리 싹 다 먹었어요, 형님. 일단 이분 내보내겠습니다.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아. 자, 그 다음은 애틀랜타와 뉴욕 양키스 경기입니다. 도대체 어제 어떻게 배팅을 했길래 못 먹은 거야? 자, 애틀랜타 어쨌든 양키스 경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할 때 이런 잡담 들어가는 게 정말 싫어합니다. 자, 어쨌든 계속 이어서 애틀랜타와 양키스 경기에 형들 관련된 그 채팅들은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런 건 제가 중간중간 답변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요런 이제 방송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프리뷰 다 끝난 다음에 아시겠죠? 자, 애틀랜타와 뉴욕 양키스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애틀랜타 선발 투수가 스펜서 스트라이더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더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나는 나쁘지 않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3승 7패 방어율 3.9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잠깐만요. 지금 요거 양키스 선발 투수가 맥스 프리드로 알고 있긴 한데 한 번만 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제가 쭉 볼 때 확실하게 선발로 딱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맥스 프리드 맞죠? 양키 선발 투수 오늘 맥스 프리드입니다. 이번 시즌 11승 3패 방어율 2.4점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맥스 프리드 같은 경우에야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당연하게도 양키스의 1서말입니다. 그만큼 양쪽 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지금 가장 컨디션 좋은 두 선수 내보낸 것 같아요. 애틀랜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스펜서 스트라이더를 내보낸 이유가, 제가 최근에 스트라이더 경기 때 프리뷰 때 말씀드렸죠. 스트라이더가 5경기 연속 꾸준하게 포심 페스티벌 구종 가치가 쭉 올라갔다. 그러면서 어쨌든 계속해서 좀 좋은 경기를 최근에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직전 경기 애슬레틱스 전에서 7이닝간 3실점, 요때 이제 홈런 한 방 맞으면서 좀 한 방에 무너졌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스펜 스트라이더가 어쨌든 여전히 포심 페스티벌이 좀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때 당시에도 홈런이 문제였어서 그렇지 사실 7이닝 동안 안타가 5개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애틀랜타에 다시 한번 스트라이더가 돌아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동기부여적인 측면이겠죠. 아무래도 양키 선발 투수 맥스 프리드 같은 경우는 애틀랜타에서 현실적으로 버려지다시피 양키스로 갔던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애틀랜타를 상대로 나름 동기부여 정도는 갖고 오늘 선발 등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또 이
맥스 프리드만의 어떤 문제점들을 애틀랜타가 너무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보냈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이 경기 역시나 애틀랜타가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나. 이게 맥스 프리드 때문에 아마 역배를 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오늘 애틀랜타가 뭐 장타가 높다라거나 불안한 투수가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스트라이더를 올려보내면서도 상대 투수가 어쨌든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맥스 프리드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공략 포인트가 오늘 애틀랜타의 타선일 거라고 봐요. 다만 애틀랜타가 조금 아쉬운 거는 이번 시즌에 좌투수 상대로 성적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쉽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어쨌든 역배에 대한 메리트가 너무 훌륭했다. 이거는 프랜승보입니다. 그리고 역배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더오버가 살짝 애매해. 양쪽 다 마운드 전으로 갈지 아니면 진짜 뭐 양쪽 이제 그 팀 이 선발 공략이 끝나서 타선 이제 대결로 갈지, 이게 조금은 아리까리하긴 한데, 그래도 애틀랜타 프랜승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바 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랜타 프랜만 일단 좀 권장 드리고요. 조금 나는 강심장이다, 야수의 심장이다, 애틀랜타 역배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템파베이랑 볼티모어 경기인데 딱히 뭐 분석에 의미가 없었던 경기였는데요. 일단은 배당이 좀 이상해요. 자, 일단 템파베이 선발 투수가 오늘 타지 브래들리입니다. 이번 시즌 5승 6패, 방어율 4.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볼티모어 선발 투수가 오늘 찰리 모튼입니다. 이번 시즌 5승 7패, 방어율 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템파베이가 이제 어쨌든 홈 구장 자체를 이번에 양키스 2군 구장을 쓰게 되면서 확실히 홈에서 빠따값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어쨌든 타지 브래들리라는 선수까지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상대 투수가 찰리 모튼인데, 이게 이제 배당을 1.6배를 받았어요. 그게 조금 신경 쓰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타지 브래들리 같은 경우에 강점은 이제 속구, 구속이 워낙 좋은 볼을 던진다라는 거. 다만 이제 반대로 또 문제점도 홈 경기에서 장타를 좀 많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정 경기 방어율 3점대에 비해서 홈 경기에서 거의 6점대 가까이 방어율이 올라가요. 그런 좀 아쉬움은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찰리 모튼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결정구 커브가 고장나면서 이 원정 경기 방어율이 무려 6점대까지 올랐죠. 그러니까 찰리 모튼 같은 이런 선수들은 뭐 어쨌든 원정 경기에서 최대한 이제 제구값으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주구종 결정구의 구위가 떨어진 상태라고 한다면 다소 조금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다만 최근에 찰리 모튼이 워낙 또 잘 던져주고 있죠. 최근 5경기 동안 3승 무패입니다. 방어율도 보면 한 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계속해서 2이닝도 5이닝에서 많게는 7이닝까지도 먹어줄 수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걸리지 않나. 다만 역시나 요 경기 볼티모어가 이긴다면 아마 언더일 겁니다. 찰리 모튼의 어떤 그런 호투에 앞세워서. 다만 이거는 템파베이 홈 구장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템파베이가 홈 경기에서 늘 좋은 빠따값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는 것, 그리고 타지 브래들리 같은 경우에도 속구 자체에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나름 볼티모어와 어떤 피칭 상성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볼티모어가 생각보다 속구에 대처가 잘 안 되는 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 요거는 템파베이 승리, 그리고 마힌승, 이거는 마힌승도 차라리 괜찮아요. 오히려 템파베이가 이긴다라고 한다면은 꾸역꾸역 1점차 승리보다는 마힌승까지도 홈팀이지만 동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템파베이 마힌승 고배당으로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고, 언더반 오버까지 전체적으로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로라도 형들 미네소타 경기는 그냥 미마업입니다. 굳이 뭐 분석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후반기 때 어쨌든 마운드 좋은 팀이 제가 승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콜로라도는 이제 이번 시즌 마운드가 무너져 있는 약팀이죠. 시카고 화사기랑 약간 다른 느낌입니다. 화이트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팀이긴 하지만 마운드가 정비가 되어 있고 이제 타선이 망가진 팀이라고 한다면, 콜로라도는 마운드가 붕괴되어 있는 팀이죠. 홈 경기에서 빠따값으로 가끔씩 이제 호작질하는 그런 팀이긴 한데, 일단 미네소타가 뭐 원정 경기에서 그렇게까지 빠따값이 떨어지는 팀들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도 미마옵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빠르게. 자, 그 다음은 시애틀이랑 휴스턴 경기입니다. 오늘 시애틀 선발 투수가 루이스 카스티오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6승 5패, 방어율 3.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휴스턴 선발 투수가 오늘 윌터입니다. 이번 시즌 1승 2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후반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수성, 거기에 또 가장 알맞는 팀 시애틀과 피츠버그, 그리고 오늘 시애틀인데, 시애틀이란 팀은 이미 4선발까지가 아니라 5선발까지 이제 정비가 되어 있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조지 커비만 조금 올라와 주면은 5선발까지가 완전 단단한 팀이 될 텐데, 그게 조금 아쉽고, 다만 이제 시애틀 선발 투수 루이스 카스티오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 이번 시즌에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좀 아쉬운 피칭 내용들을 보여줬는데 이번 시즌 뭐 어쨌든 전반기 막판 경기 때 디트 상대로 5이닝간 3실점 요게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루이스 카스티오는 홈 경기에서 좋은 피칭을 하는 선수입니다. 홈 경기 방어율이 2점대밖에 안 돼요. 원정 경기 거의 5점대거든요. 그만큼 홈에서 확실하게 힘이 좋은 선수고 특히나 주구종, 결정구조, 체인지업에 대한 이제 구종 가치가 이번 시즌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상대할 가치가 높은 선수고 효율성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 장타값에 비해서 문제는 원정 경기 늘 그래왔습니다. 효율성의 원정 경기 장타값은 확실히 또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또 그런 팀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체인지업 구종 가치가 많이 올라와 있는 이 루이스 카스티오의 강점은 땅볼 유도가 상당히 좀 잘 되고 또 추가적으로 장타를 좀 잘 맞지 않는 형태 유형이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경기가 오늘 시애틀이 많은 실점을 초반에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휴스턴 선발 투수 브렌튼 윌터 같은 경우에는 장타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고요. 오늘 선발 투수 다 통틀어서 싹 다 통틀어서 콜로라도 선발 투수 프리랜즈를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피홈런과 장타 수치가 높은 팀입니다. 시애틀이란 팀은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빠따 값이 더 떨어지는 팀은 분명 맞긴 한데 얘들이 공갈포 팀이거든요. 미러키랑 같이 홈런 몇 방으로 게임 갖고 오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상승도 좀 아쉬울 수 있겠다. 저는 이 경기는 시애틀 쪽 봅니다. 그리고 언더 보도록 하겠고요. 이것도 승일무가 보이는 경기긴 해요. 승일무가 보이는 경기긴 한데 이 마인승도 좀 보이긴 해. 어쨌든 전력 차이가 마운드에서 차이가 이미 많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6.5가 아니라 일단 7.5로 바뀌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1마인까지는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시애틀 승에다가 언더만 그리고 나는 좀 강심장이다. 그러면 1마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저스랑 미러키 경기인데 오늘 다저스 선발 투수가 타일러 글라스노우입니다. 1승 0패, 방어율 3.5점대고요. 미러키 선발 투수가 퀸 프리스터입니다. 이번 시즌 7승 2패, 방어율 3.5점대입니다. 퀸 프리스터가 이번 시즌 많이 좋아졌죠. 피츠버그 있었을 당시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장타.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요. 피츠버그 선발 투수들은 대부분 이제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에서 장타에 대한 문제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오늘 피치 선발 투수 베일리 폴터도 마찬가지였어. 근데 어쨌든 이번 시즌 퀸 프리스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홈 경기나 원정 경기에서도 뭐 전체적인 세부 지표 값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경기들은 없었어. 근데 이제 그나마 좀 한 가지만 딱 문제를 좀 꼬집자라고 한다면 원정 경기에서 좀 POPS가 높긴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홈 경기 POPS가 5할 때에 비해서 원정 경기가 8할 때에 가깝다라는 거는 다저스가 원정 경기 이제 빠따값이 문제라 그렇지 홈 경기에서는 늘상 지금 양키스 다음에 2등이거든요. 얘들이 우르크가 홈 경기에서 그리고 이 OPS 또한 8할 3푼이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 그런 부분에서도 전체적인 사이즈는 저는 다저스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글라스노우의 문제점이죠. 글라스노우가 지금 얼마나 폼을 회복한 상태에서 오늘 후반기 첫 선발 투수로 올라오는가 과연 얘가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올리는 게 맞는가. 로버츠 감독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이제 마운드가 가장 큰 지금 문제다 우리 숙제다라고 이미 얘기를 한 만큼 불펜도 얘들도 지금 거의 초토화 수준이란 말이지. 그런 부분들 여러모로 미러키 빠따도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에서 더 잘 터진다라는 것들 여러가지 방면에서는 저는 요거 오늘 오바 쪽으로 차라리 한번 꺾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 오바가 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다저스가 또 후반기 첫 경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다저스가 승리를 가져올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강팀이기도 하고 어쨌든 연패가 좀 길었던 전반기 마지막 마무리였기 때문에 후반기 첫 스타트가 누구보다 중요할 다저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 경기는 아마 타선값으로 다저스가 게임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한 번에 묶어서 봤으면 좋겠어. 이거는 배트맨 분들은 배팅 메리트가 없는 경기였습니다. 다저스를 가든 오바를 가든 아무 이제 배팅 메리트가 없었고 차라리 이거는 해외 사시는 분들이 한 번에 묶기 좋은 경기야. 뭐 다마오 다승홉 이런 식으로 해서 배당을 차라리 키워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하나의 세트처럼 가져갈 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품으로 가져가긴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세트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오늘
다저스 승과 마해인승 그리고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안 가지고 온 3경기도 나름 나쁘지가 않았어요. 나쁘지가 않았는데 너무 좋은 경기가 오늘 메이저리그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12경기 잘 추려서 갖고 왔고요. 오늘 진짜 조합은 제가 볼 때 올킬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조합이라고 봅니다. 저는 함부로 막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진짜 올킬 각이 보일 때 형들한테 올킬 각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만큼 오늘은 좀 올킬 각이 보여요. 나름 나쁘지 않은 그런 이제 재료들로 잘 또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게 있어. 정말 좋은 막 A급, S급을 많이 가져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변수가 없을 만한 경기들을 가지고 갈 때 되게 올킬이 잘 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참고해 주시고 오늘 배팅 추천드립니다. 오늘 받아보신 분들, 데이터 참여하신 분들은 꼭 배팅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수티 여러분들은 도움되셨다면 추천 좀 빠르게 눌러주시고 전체배 모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우리 유튜브 형님들은 여기 댓글창에 오픈카톡 링크로 연락 주시고요. 우리 숲TV 여러분들은 이렇게 별풍선 개수 맞춰서 후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